정치적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이밍이라면 자신 있으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나이면 지금까지 그렇게 사나이답게 막 했는데 왜 물러납니까? 사나이 아닌 거 다 알면서 왜 네, 그래요. 끝까지 지킬 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남은 임기가 4개월인데요. 날짜로 따지면 약 120일 정도 되죠. 네. 100번이라도 물러나겠다 했으면 하루에 한 번씩 물러나는 그런 때거든요. 지금. 이렇게 신하가 물러나듯이 뒷걸음질로 100걸음만. 아 진짜 웃겨요. 아니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데 내가 오늘 너한테 우유 100개 줄게 이렇게 생색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 유치하고.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최고봉인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요. 아 그래 됐다. 너 그냥 지켜.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는 윤석열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이걸 또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이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워딩을 들여다보면 이건 내가 직을 던진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 중수청, 수사청, 별도 수사청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100번을 던진다, 무슨 뭐 중대 결심을 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확대 해석한 건 언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언론들이 다시 받아서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현실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사청이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막을 길은 없고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도 자신이 할 일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는 검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붙는 헛소리들을 찌끄리는 거죠. 네. 무슨 헌법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법칙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한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와 연관성이 있는 국민일보랑 인터뷰를 하고 또 대구 내려가서도 좀 또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나는 이게 하는 행위로 보면 정치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기적 비전을 갖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간형은 못 된다고 생각해. 캐릭터가 자기 입장에서 약간 꼬라지가 나는 거고 일선 그 검사들이 말하지 못하는 왜 우리는 윤석열 때문에 수사권을 뺏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불만 앞에 윤석열 때문에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잠재기 위한 행위로 그냥 인증샷 하나 남기는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실제로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물러날 만한 용기는 없다. 어찌 됐건 간에 딱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빙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죠. 예. 왜냐하면 남들이 같이 죽으면 억울할 게 없잖아. 예.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기는 지켜야 돼. 임기는 지켜야 되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뛰쳐나가야 돼. 왜냐하면 대선이 1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되면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건 임기는 채워야 돼. 굉장히 찌질한. 네, 굉장히 찌질한 거죠. 그런데 나 이게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윤석열을 지금 저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두둔하고 있잖아요. 뭐 홍준표는 뭐라 그랬냐면은 윤석열 권력의 사냥개의 최후를 진지가 알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홍준표는 윤석열을 좀 질책하는 라이벌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게 있어. 주호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따지면 아까 말했던 직무유기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죠. 김학의 건 때. 예. 선택적으로 지금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중수청은 일당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래. 얘는 똑같은 말을 공수처에서 있어. 공수처도 중수청도 일당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래. 그래서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작을 시도하지 말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엑스맨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비중 이런 건 다 싹 지워보세요. 조국 장관을 그렇게 도륙하고 나서 바로 있던 선거가 총선이잖아요. 총선 때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역대급으로 표를 몰아주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론들은 자꾸 조중동 등이 윤석열을 편을 드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건 심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에 가가지고 사실 검찰개혁 해라라고 몰아준 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정말로 정치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윤석열의 이런 행위가 실제로 민주당이 월등한 우월적 지위를 보이고 있는 표의 의미상 서울의 선거 영향을 줄까요? 오히려 나는 거의 안 줄 거거든. 국민의 지임한테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호영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자제를 당부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국민들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저러고 나면 야 주호영 말처럼 뭐 일당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30%의 그 국민들 제외하고 나면 검찰 너무 과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윤석열이 근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저지를 하고 있을 때 주호영 같은 사람들이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윤석열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안 키우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크면 불편하고 윤석열이 예. 작아져도 불편한 이 스탠스에 있을 상황에 야당이 윤석열한테 자제해라.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이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하는 게 이 사람들 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엑스맨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대운이 트이기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엑스맨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2017년 가을에 이제 박근혜가 태블릿 사과를 했던 그날 있잖아요. 그날부터 대한민국에 정말 대운이 트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때만 되면 뭔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탁 이렇게 뭔가 절묘하게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 고비로 넘어가고 있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처음에 선택하고 임명했을 때만 해도 윤석열이 이 정도까지 막무가내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정말 표본의 집약체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엑스맨 맞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3.1절에 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수단체에서 교회에서 막 집회하려고 막 시동을 걸고 있는데 비가 확 와.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정말 대통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적폐 세력들은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 싶어요. 네. 성렬이 형 이거 조롱하는 거야. 응원하는 걸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사실상 제가 부산 선거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론조사 등이 국민을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조국 장관님 그렇게 몇 달간에 걸쳐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언론이 총동원됐지만 그 다음 총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호영 같은 자들한테 만약에 정반대의 경우였다면 똑같이 말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공무원이 사실상 중수청 같은 것도 자기네 당도 발의했던 법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야 주호영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민의 지금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네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난 이게 진짜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건 윤석열 씨는 분명히 문 대통령과 미래학이 있습니다. 난 있다고 봐. 농담이지만 진담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면으로는 주호영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김학의권을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다 그랬어. 아니 저거 너무 자살골 아니야? 김학의 왜 저걸 다시 끄집어내오지? 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검찰이 받는 걸 보면은 이미 주호영과 윤석열 사이에서는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니었고 그 이후에는 아니었겠는가? 아니죠. 그 전에 여상규를 비롯해서 지금도 검사 출신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이 왜 나만큼도 모를까요?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건 잠재울 건 잠재워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윤석열이 바로 하면 할수록 국민의 짐에 대손전은 못 커. 근데 윤석열은 실제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을 빌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것까지는 가능해. 언론들이 막 지랄 해주고 막 하니까 그러면 여론이 자기들한테 온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긴 해도 이쪽으로 안 건너가잖아요.
제가 단언코 예언하는데 투표율만 높으면 부산시장까지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봐요. 그런 상황에 잠깐 그 원발의 어줌누기처럼 윤석열을 편드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당이 작아지는데 일조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윤석열 자체가 이렇게 나선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긴 좀 받지만 사실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윤석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어놓은 엑스맨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 이렇게 난 반대일세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무시하거라 되돌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국민들 요구가 있는데 민주당 뽑아준 사람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래 확실하게 못 박아줄게 이리 와 손모가지 갖고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냐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래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됐지? 약속해줘. 핑크. 핑클. 핑클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오늘 핑크에 꽂혀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